자, 도시정비법 어려운 거 나옵니다. 6개 중에 3개만 맞히자. 그러면 마음 편안함 참 평화가 온다. 46분의 용어 틀린 건데 토지주택공사 등에는 LH공사하고 지방공사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놓으면 되고요. 자, 2번 해당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관한 데 드는 비용이 철거 새로운 건축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해요. 보수 보관까지 해가지고 만땅 몇 년 쓰려고? 40년. 3번에 공동이용시설 동그라미 하고 단어에다가 5번에 정비기반시설 동그라미 하세요. 의외로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섞어놓고 구분하는 거 있죠. 그거 자주 냅니다. 예,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공부하거든요. 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이런 거 등등은 딱 봐도 주민 공동이용시설, 도로, 상하, 수도공원, 공용주차장, 지하 공동구 이런 것들은 정비기반시설. 그거 뭐 주민들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재개발은 지상권자도 포함해요? 그렇죠? 재건축은 아니고요. 자, 47번 드디어 정비기본계획. 이게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쪽에서 작심하고 내용 막 이런 것을 섞어서 내면 조금 그래도 아무리 어렵게 내도요, 이쪽은 참 손대기 애매한 부분인데 지문 5개 중에 2개 내지 3개는 늘상 보던 게 들어가요. 한 문제 만들려면 지문 5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칠판을 한번 딱 보는데 정비 사업을 하려면 부천시에서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짜야 되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짜고 여기에 맞게 정비계획을 짜고, 둘 중에 기본계획이 먼저, 그 다음에 정비계획 짜지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자, 여기서요 정비기본계획 꼭 외울 점 몇 년 단위로? 10년. 몇 년마다 손보고? 5년마다 손본다. 요건 여기다 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짜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할 구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때 시장은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의 대도시급을 얘기해요.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은 그냥 곁다리로 도지사가 짠다, 군수가 짠다, 그러면 땡. 얘들 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 있지요.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만 짜면 돼.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짜면 도지사한테 뭐까지 받고? 승인. 나머지 아들은 승인 안 받아요. 특히 요 광역시장이 대도시시장이 짰을 때 도지사 국토교통부 승인받고 이렇게 된다고.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그 대신 이제 얘들 짠 애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뭐는 하자. 보고해. 국토교통부에 가서 보고해야 돼요. 자, 이거 짤 때 주민공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해야 돼요. 주민. 자, 그러면 보통의 지자체 중에 서울시가 표준이거든요. 표준조례. 특별시, 광역시에서 볼까요? 그러면 나머지도 뭐 정비계획은 이게 정비계획 입안권자하고 구역지정권자, 이게 진짜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 입안해서 얘들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되냐면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있죠.
또 광역시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죠. 걔들을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구청장 등은 직접 정비계획 짜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실질적 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역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정비계획은 구청장 등이 짜는 거예요. 짜서 얘들한테 지정해달라고 뭐하고 신청, 야가 지정하는 거예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험 내기가 좀 위험해요. 출제 잘못되면 이신청 행정 소송하니까. 이 정비계획 짤 때 주민공람 며칠 이상? 저거보다 훨 중요하니까 더블로. 그래서 요 정비계획 요거 짤 때 건축물의 주 용도를 뭘 지을지, 건폐율은, 용적률은, 높이는 얼마나 갈지 여기서 정해진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정비사업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둘 다 수립 기준을 정해주는 건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특히 이 부분 낼 때 누구 하냐 하면 주로 여기서 내요. 조금 단순하니까. 여기는 많이 복잡해져 버리거든요. 봐도 딱 복잡해졌잖아요. 벌써 순식간에.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 건축물 건축 등 공작물 설치, 형질의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정지만 지정이 돼도 구역 지정 안 됐죠. 미리 3년 정도 두 가지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다. 뭐하고 뭐? 건축물 건축하는 거하고 지분 쪼개는 거. 토지 분할 있죠. 두 가지는 미리 금지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정지 풀자. 그러면 3년 내에 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신청 안 하면 예정지 풀자. 3, 2, 3, 2, 3, 5 할 때. 자, 47번. 틀린 것은 1번.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2번. 이놈이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며칠 이상? 14. 그래서 이거 할 때 14, 30, 14, 30 그런 말 했잖아요. 3번도 중요합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번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이거 당연히 협의하고 지방도시경 시민은 뭐 이게 기본 레파토리니까. 5번도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고시한테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뭐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보고 자꾸 하다 보면 지문 중에 두세 개는 꼭 아는 게 나와요. 나머지 두 개에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틀렸을 것 같은 걸 찍으면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개 중에 3개는 속아냈어. 2개 헷갈리지? 그럼 둘 중에 답일 것 같은 거 하면 안 돼. 답이 아닐 것 같은 거 찍어요. 진짜 그게 확률이 훨 높아. 답일 것 같은 건데 분명히 함정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얄팍한 공부하는 양으로는 딱 틀리게 하는 거거든요. 난 답이 아닐 것 같아. 그걸 찍으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게 답일 확률이 훨 높아요. 답일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 48번에 행위 제한인데 여러분 좀 전에 이거 정비구역 묶이면 건축물 건축 등 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 받죠. 당연하지. 건축이든 뭐 허가를 받은 걸 변경할 때는 허가 안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경미한 변경 이런 거 빼고는. 3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한다? 에이 아니요. 허가 받아야 돼. 한 장 넘겨볼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핵심 정리 있죠. 핵심 정리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은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옆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그리고 기업부터 시업까지 허가받는 거 아까 얘기했지요. 그리고 저 밑에 또 허가 예외 있지요.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재해복구부터 시작해서 탁상 보는 애들이잖아요. 농사 등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지요. 저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허가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경작지 안에 살 때는 받고. 그 다음 49번 문제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사유로서 바르지 못한 것. 이게 자 풀기 전에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느낌이 와요? 이거네, 이거 하는 거?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풀어버리는 거잖아요. 3, 23, 23, 5 그거. 자, 그럼 다음 5대 오면 요 예정지 푸는 거 있죠. 예정지 지정하고 몇 년 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렇게 안 하면 3년 예정지 풀어버리는 거예요. 요거 예정지 푼다, 예정지 풀자 3년이요. 이것만 해도 큰 거 한 거요. 그 다음 재개발, 여기 없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정비구역 안에 정비사업. 이거 선생님들이 이거 썼나? 왜 이렇게 짧아졌지? 아유, 저는 많이 남겨두고 갔거든요. 지난주에 많이 짧아졌는데 혹시 공시법 선생님이 쓴 거 아닌가? 아무도 안 썼어요 이거? 쓰면 꼭 말려요. 일단 잠깐! 그거 쓰면 안 된다고. 공부만 써야 된다고. 정비사업 들어갑니다. 여기. 자, 종류 몇 개? 자, 이제 와서 3개? 3개? 잠깐만, 새끼. 이렇게 되는. 기반시설 가지고 구분해 봅니다. 기반시설이 그럭저럭 양호화돼요. 그러면 재건축 열악하면 재개 극히 열악하고 노블란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더라? 기반시설이 극히 노블. 그 다음에 또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놈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면 이 세 개의 사업에서 모든 게 나오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이 나오면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 딱 4가지 나오고. 자, 재개발 사업이 있지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들어간다. 나온 김에 이거 이제 펼치고 그리고 이제 요 동네를 같이 연결해서 가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째, 극히 열악한 시설을 설치 확충해 줄 테니까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세요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이게 잘 안 한다고 그랬죠. 깔끔하게 수용해서 쬐끔한 주택지역 공급하거나 제일 좋아요. 세 번째,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환지 조성해서 공급하거나, 자,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지어줄 수도 있고 2가지 이상 섞어서 할 수도 있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지어주고, 주택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얘는 주택 재개발, 공장 재개발, 도심 재개발도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 그래야 상가 공장 지니까 그러죠. 공급하거나 환지 줄 수도 있나요? 얘는 환지 들어가지. 오피스텔은요? 안 되지. 재건축 사업도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얘는 뭘 지어주고,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텔도 가능하다. 환지는요? 진짜 제발 재건축에 환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지어줄 때는 용도지역 어디에 살 때? 준주거 상업지역,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지어야 돼요. 이렇게 다 외워놓고, 그 다음 시행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좀 시행자 쪽 내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요 스스로 보존정비 계획하는 방법 있지요. 요거하고 나머지 3개하고 할 때 시행자는 다 똑같은데 동의 받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시험 낼 때 어떻게 내냐면 환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자, 시설을 설치해 줄 테니 스스로 개량하세요 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LH 토지주택공사 등 있지요. 얘들을 주택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때, 이때는 얘를 정할 때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얻어야 되거든. 근데 나머지를 할 때는 똑같아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 똑같은데 이때는 얘들이 누가 하더라도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였고 세입자는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되는데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이리로 가면 안 되나? 이거 연습 겁나게 했어. 이거 90명이다 40명이다 막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러죠. 20인 미만의 소유자라면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안 하고 직접 할 수도 있다. 재건축도 조합 설립해야 되죠.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은 얘네들이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과 같이 할 수 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또 시장운수 등이 아니어도 건설업자나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랑도 같이 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서 멈춰야 돼. 재개발 이놈은 신탁업자나 한국토지감정원과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걔들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틀려버린다. 이렇게. 요거 주의하셔야 돼.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거는 진짜 어떤 수단과 방법 안 가려도 복사 크게 이게 쓸 거 없어요. 우리 프린트해 줬죠? 그 22페이지 봐봐요. 박스에. 그게 그건데 뭘. 크게 숨어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복사해서 화장실 벽에 딱 붙이면 화장실. 아침 저녁 샤워할 때마다 읽어보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고 샤워하고 다시 또 나올 때 또 읽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경건하게 주구지 없는 8시에. 그래서 손대면 툭 하고 나올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럼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49번 있지요. 얘가 이겁니다. 이제 잘 봐요. 아까 예정지 풀어주세요. 몇 년 내 정비구역 지정 안 하면 3년. 그럼 답은 4번이잖아요. 그죠?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3년이거든.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된 날까지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지정 신청 안 하면 예정지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323이 뭐냐? 재개발 재건축할 때 보세요. 조합 맹글죠. 조합 맹글잖아요. 그래 조합 만들 때 얘들은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죠. 여기도 만들어야 돼요.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자,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합이 만들어졌으니까 드디어 조합 이름으로 뭘 만들고, 그렇지,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이것도 인가를 받고 시장운수 등에게 가서, 그러죠?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 공람케해서 의견 듣고. 자, 그러면 인가 곳이 떨어지거든. 그럼 인가 곳이 떨어지면 며칠 내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며칠? 이 날짜 또 잊어먹었네. 그리고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 기간은 줄 때 짧게는 길게는 20일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분양 신청을 하겠지만 안 하거나 철회하거나 제외된 자들이 있을 수 있지. 현금 청산 손실보상 들어가야 돼요. 며칠 내? 90일 내. 언제부터? 자, 그 다음에 자, 분양 신청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겁나게 중요한 거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얘를 만드는 거야. 관리 처분계획. 이건 누가 만들고? 조합이 시행자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요.
그리고 시장 운수등에 가서 뭘 받고? 인가 받은 것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또한 같다. 그러면 이제 인가 떨어지고 철거 공사 들어가는 거죠. 공사.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철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종전 땅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사업 시행자 동의 얻으면 개안타. 처분하지 말란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사가 다 완료되죠. 그러면 자, 시장 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운수 등의 준공인가 받고, 그죠? 공사 완료 고시하고 지체 없이 청량을 해가지고 토지 분할하고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그러죠? 그 왜 우리 저 바둑알처럼 동그라미 쳐준 것들이 있었잖아요. 걔들이 야여. 그 다음에 이전 고시를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게 받는 게 청산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제 흐름을 잡아놓고 가야 되거든.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맹글죠. 그때 추진위원회 만들 때 몇 놈 이상이 뭉쳐서, 그렇지. 이때 정관 만들어 안 만들어요? 그러지. 여기서는 저 운영 규정이라고 그래도 정관 나오면 정관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동의 얻어서,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 운수 등에게 가서 뭘 받고, 단어 외우라 했거든요. 시장 운수 등에게 뭘 받는 자 승인 받아야 된다. 추진위원회 승인.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떨어졌죠. 이제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정관 만들고 동의를 추가로 더 받아서 시장 운수 등에게 뭘 받고? 인가. 그리고 인가 떨어지고 며칠 내 등기함으로 조합 승리. 자, 이때 동의 얻을 때 이 재개발 쪽으로 가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재개발 조합 만들기 위한 동의 나오면 1, 2, 3, 4 그냥 딱 써버려. 그냥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 자, 이때 동의하는 사람들은 조합은 되게 안 되게? 당연 조합은. 자, 이 두 놈은 토지 등 소유자 속에 지상권자 들어갑니다. 야, 들어가면 안 되지. 재건축할 때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얼마? 왜 그러셨어요? 동별 4분의 3 전체 과반수요?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자, 이럴 때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은 됩니다. 그러죠?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조합원 자격을 양도양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나의 집인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 집 오래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못 팔게 하는데? 그러죠? 관계 없어요.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못 판다는 생각을 왜 했는데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세상이 험해서 그렇다. 자, 여기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면 매매 정의 안 되는 거 알죠? 재건축은 언제부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부터 안 됩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딱 받고부터 안 됩니다. 상속받는 거는요?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재건축 쪽에 갈 때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단지가 아닌 구역이 포함됐단 말 나오죠. 그러면요, 단지가 아닌 구역이 포함됐단 말 나오지. 손가락 4개 펼쳐 한 개씩만 꺾으면 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 3분의 2. 그럼 게임 끝나버려요. 가로 2개 나올 거 아니야? 첫째 가로가 4분의 3, 둘째 가로가 3분의 2. 그러면 돼요. 공부 너무 쉽다. 알고 보니까. 그러죠? 자, 그러면 대답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조합 만들잖아요. 자, 이제 조합 그림 나왔죠.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 된 날까지 추진위에 승인 신청 안 하면 풀어버려. 추진위에 승인 받았지? 그때부터 몇 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면 2년. 추진위에 만들고 조합 만들면 2년. 추진위에 안 만들고 바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한다 그러면 3년. 안 하면 풀어버려.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려. 그 다음에 재개발은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지요.
야가 직접 하니까 이런 절차가 없잖아. 야들은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풀어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딱 잡아놓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합니까 내가. 50번 안전진단. 자, 안전진단 이것도 또 설명해야 돼요. 이 세계 사업 중에 안전진단까지 가는 것은 무슨 사업? 재건축이에요. 이 색깔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처음 해보는데. 재건축 있죠? 안전진단 들어가는데, 자, 첫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요거 위반 시기 도래했잖아요. 그러면 정비계획의 위반 아니요, 색깔이 아니야. 아이, 이게 사람이 그래요. 참 인절미 먹다가 탁탁한 보리떡 먹으라면 못 먹듯이 이제 큰일 났네. 이게 고급 독일제 쓰다 보니까.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비용 들여가지고 안전진단 합니다. 이제 다 통과할 때 이걸 짜가지고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한테 찾아가가지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계획 짜라고 입안에 제안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야, 이때 꼭 외울죠.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얼마 얻어야 돼요? 그럼요, 동의 얻어서 요청하면 30일 내에 실시 여부 통보해주고, 그때 안전진단 비용 있죠. 요청 들어오면 야들한테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네가 돈 내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반권자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말은 그렇지 저 상도동 유치원 무너지는 거 봐봐요. 저거 얼마나 급했으면 있잖아요. 그 공사할 때 이제 가림막하고 물 다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 구청에서 빨리 없애야 되거든. 전거 인멸해 버려야 되니까. 후다닥 철거하고 밤새 철거하고 난리 나버렸어요. 지금 뭐 다 없애버렸어 벌써 지금. 구청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 그 담당 쭉 라인들 있지요. 다 집어넣어버려야지. 돈 먹고 집어. 안 그랬을까? 그죠? 냄새 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필리핀, 멕시코 이런 데는 뭐 돈 먹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돈 안 먹는다고는 해요. 그래서 위반권자가 직접 안전진단 심사하는 게 아니고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이런 데가 있어요. 야들한테 맡기면 야들이 이제 돈을 받고 오케이 다 끝나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때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아까 구청장 등이 있죠. 특별시, 광역시는 정비계획 얘들이 안 짜요. 구청 등이 짜거든. 야들하고 이제 얘들 얘기하는 거야, 얘들. 그러면 다 결정하면 자, 시도지사 찾아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 보고. 시도지사는 보고하는 거예요. 야가 다시 이제 적중했는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그 다음,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자, 50번에 틀린 것. 2번 한번 보세요.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려면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위반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자, 동의 얼마? 10분에 꼭 그걸 외워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다음에 3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으면 요청일로부터 30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 정한 바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에 통보. 아까 칠판에 30일 썼나요? 피드백에 쫙 연분홍 색깔로 딱. 그 다음에 4번.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지사, 제주도 즉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안전진단 결과가 적정했는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5번. 정비계획 위반권자, 세종시, 제주도 제외한 이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다. 지체 없이 장관 찾아가서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돼요? 또 한 대 맞고 얼굴 퉁퉁 부어서 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가고? 시도지사, 여기 저 시도지사한테 가서 결과보고 제출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다 보면 뭐 보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1번이 시행자, 틀린 것. 자, 여러분 51번이 이거요, 이거. 자, 세계사업 있죠? 시행자. 얘들 얘기하는 거네? 자, 특히 재개발은 조합이 하지만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이놈은 조합 나오면 얘기 안 되고요. 안 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갈 때 공동시행제 나올 때 다 똑같은데 재건축은 신탁업자, 한국감정은 같이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재개발은 되고요. 그럼 4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가지고 신탁업자, 한국감정과 같이 한다. 그러면 땡이죠. 이것도 금세 2번, 3번 설명하고 보니까 보이지. 혼자 맨 땅에서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난감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2번에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요건 또 요거요. 지문 일일이 읽는 것보다는 이게 낫단 말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몇 가지 방식? 자, 스스로 계량도 되고 수용해도 되고 환지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섞어서 할 수도 있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뭘 지어지는 방식으로 건축물, 환지도 오케이.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주택 지어주고 환지 나면 안 된다. 오피스텔은 된다. 그죠? 그 뭘 할 거 있냐 이 말이요. 그 52번에 2번 지문 안 봐요. 시장 운수 등은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있는 거 기억나요? 이 재개발 재건축 있죠, 두 놈. 봐봐봐요. 조합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재지변 나가지고 막 지진 나서 난리가 났어. 언제 조합 만드냐고 이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 사유가 몇 개쯤 되는지, 국공유지 등이 전체 면적 얼마 이상이면, 그거 시험에 나오면요 한번 나오기도, 그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시험 나오면 공부하면 돼요. 자, 그게 그거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펼쳐보세요. 제가 핵심 정리 넣어놨는데 그거는 좀 부족하고 손때 묻은 걸 봐야 되니까 어딜 봐야 되냐면은 저 83페이지에 보면 표시가 다 됐어요. 또 83페이지에 그거 오른쪽 상단 3번 있지요. 야, 여러분 책 보면 있잖아요. 책 보면 문화재급이야, 문화재. 야, 이게 문화재급이야. 엄청 뭐라고 메모도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책 아깝지 않아요? 왕별이 번쩍번쩍. 이게 그겁니다, 이거. 3번에 시장 운수 등은 재개발, 재건축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접 하거나 LH 공사 등을 정해서 네가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거든. 군수가 재개발을 직접 시행하는 사유다. 틀린 거 골라봐라. 그런 문제 나오면 이걸 묻는구나. 거기 박스에 천재지변은 1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2번, 3번, 7번 체크됐잖아요. 집중 사격당했죠. 이 셋 중에 한 놈이 답일 수밖에 없다. 2번 고시된 정비계획이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몇 년 내, 2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위법부당하다. 그러면 가로치고 누구는 제외하고. 여러분 진짜 여기서 잠깐만 이게 머리 맑게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예를 낼 때는요 항상 시험 뭐라고 내는 줄 아세요? 재개발 사업을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는 사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정비 사업을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왜냐? 2번 있죠. 2번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시장 운수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재건축은 2년 내 안 올라와도 시장 운수가 해준다는 일이 없어. 안 해줘. 사적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란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내버려 안 되지. 재개발로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욱하고 시장 운수가 직접 해도 된다. 그리고 3번을 보면 이 3번 지문을 얘기하면서 내가 광분한 적이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시장 운수 등 구성 승인 받고 몇 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자, 이 조문이 보는 순간 웃기고 있네. 그러죠? 왜? 이거는 옛날 옛적 조문이고, 그리고 3, 4년 전에 정비구역 푸는 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봐봐봐요. 아까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2년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 자체를 없애버린다니까. 얘를 없애버린다니까, 얘를. 그러죠? 근데 뭔 놈의 시장 운수가 비켜라, 우리가 할게.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호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풀어버린다며요. 근데 걔는 3년 내 안 하면 시장 운수가 직접 한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3번을 2년으로 바꿔서 정답 처리가 부담스러운 게, 이거 법조문 들이대고 그러면 얘가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야? 정부구역 없어져 버리는데 이런 조문 왜 있냐 하고 소송 들어가면 골치 아파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죠, 지금? 너무 가만히 있어도 의심스러운 거 알죠? 항상 제가 여기서부터 쭉 보는 거 알죠? 계속 보면서 얘기합니다. 보면 계속 보면서 자거나 어찌 하면 찾아서 또 한 마리 양 데리고 가려고, 양 데리고 가다가 뜯어먹고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재개발을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하는 사유다. 틀린 거 골라봐라. 그러면 이거 묻는다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2번, 3번에서 2번은 몇 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올라오면 2년. 요거 이제 신경 쓰고, 뭐 조합이 만들고 뭐 시행인가를 3년 이거는 눈으로 겼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엇이냐 4번, 5번, 6번 이런 거 있죠. 얘는 구색용이요. 구색용. 정답용이 아니고, 지자체가 시설사업과 병행하자, 순환방식으로 하자, 시행인가가 취소해버렸다. 그러면 시장운수가 하는 거거든. 7번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하고 LH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 얼마 이상? 그러니까 국가 등이 가진 땅 면적이 전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고, 그리고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가 와서? 과반수가 와서 시장운수 등 시행에 동의한단 말이에요. 국공유지 면적 나오면 얼마?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또 그걸 떠나서 이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앞으로 더 몇 번 반복하겠죠, 내가? 그런데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 시장운수 등이 재개발을 직접 한다, 군수가 직접 하는 사유다, 틀린 거 골라봐라 할 때, 아, 이걸 묻는구나 하는 걸 빨리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묻는 거지 하는 순간 시간이 엄청 깨져버리는 거예요. 답도 못 푸고 그때 진짜로 찍는 거야. 이제 이렇게 느낌이 쎄한 거. 그러면 얘에 관련된 문제가 52번에, 일단 52번에 2번 지문 있죠? 걔를 먼저 볼게요. 시장운수 등은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얘가 좀 전에 그 박스 큰 거 중에 몇 번째 거? 두 번째 거잖아. 천재지변이 첫 번째 거, 3년이 세 번째 거, 국공유지 2분의 1이 일곱 번째 거.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냈단 말이에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시장운수 주택공사가 직접 하는 거 맞지? 이럴 때는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 3분의 2 세입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물 하나만 딱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들이 하나하나가 눈에 환해지려면 이런 내용들을 나 혼자 정리해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법 쉬운 과목인 줄 알았더니 결코 쉽지는 않네요. 그죠? 53번이 바로 그놈이요. 시장운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사유로 바르지 못한 것. 1번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받고 3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거나 조합이 설립인가 후 3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맞죠? 2번 당해 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야가 제일 후보라니까요. 2분의 1 이상이고 과반수 소유자가 와서 시장운수 등 시행에 오케이 할 때, 국공유지 면적 이런 거 나오면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에 위치 싹 바꿔놨잖아요. 고시된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할 때. 그래서 숫자 다 나온 거잖아요.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솔직히 진짜 이게 뭐 어떤 문제인지 이제 이해 가죠? 아까 요약집에 그 박스 큰 거 있죠? 그걸 묻는다는 거.
그래서 핵심 정리가 바로 그거고요. 밑에 또 핵심 정리 또 있잖아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저 54번에 조합 추진위원회 틀린 것은 1번이네. 7명, 5명. 7명은 도시개발조합이죠. 오다가 두 놈 총 맞아 죽었잖아요. 5명 남았다. 그 여러분 추진위원회 만들면 설계자 선정할 수 있나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도 할 수 있죠. 추진위원회 기능 중에 뭐 기억나는 게 없나 보네. 추진위원회면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의 하나 요령. 추진위원회 만들었죠.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봤죠. 그러면 하나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 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과정은 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계획서 만들 때도 계략적 시행계획 작성이라고 그래요. 각종 동의, 창립 총회 열고 설계자 선정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합니다. 경쟁입찰로.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이란 놈은 조합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추진위원회에서 만드는 거 아니다는 거. 알고 있죠? 조합 설립인가 이후의 과정이 얘가 한다 나오면 유령이 하는 거예요. 유령. 얘 없어졌으니까. 55번에 동의받는 거 나오죠? 에이, 그 뭐 55번 동의받는 거잖아요. 점점 두 개 있죠. 첫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할 때 단지가 아닌 지역이 나오면 4개 딱 접고 첫 번째 박스 가로는 4분의 3, 두 번째는 3분의 2. 야, 이런 요령 가르치면 안 되는데 진짜 살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약해져요. 정석으로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재개발도 밑에서부터 1, 2, 3, 4 쓰면 돼요. 아, 미리미리 얘기할 걸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그죠? 자, 재개발 봐봐봐. 1, 2, 3, 4. 오른쪽에 56번. 저 벌써 1시간 지났네. 찬물 한 잔 먹고 또 가요.